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 SEC가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결정을 연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자면 미국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거래위원회에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베넷과 솔리드X가 비트코인 ETF 승인을 신청한 거에 대해서 연기를 하겠다, 심사를 연기를 하겠다, 결론을 시한을 연기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언제까지 연기했냐면 내년, 그러니까 2019년 2월 27일까지로 연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말까지는 완전히 그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연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ETF 상장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베넷과 솔리드X가 6월에 신청을 했어요. 사실은 6월에 신청을 했는데 이미 그동안에 뭐 거부도 당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연기를 당하고 해서 계속 현재 늦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장지 펀드에서 많은 투자들이 기대를 걸고 계신데, 전에 저희가 이 시간에 뉴스 이슈 분석을 해드리면서 내년 3월에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번에 2월 말로까지 연기된 거 보면 결국 결론은 내년 3월에 나올 것으로 지금 현재 확실히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 비트코인 선물을 승인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냐면, 처음에는 상품 설계를 할 때 비트코인을 갖다가 선물로 하는 걸로 해서 상품 설계를 했는데, 그걸 다시 현물로 하는 걸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ETF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유하고 갖고 있으면서 분실이나 도난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장해 주겠다라고까지 현재 바뀌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재 연장되고 있고 승인을 미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1,400건의 외부 자문 의견서를 취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자문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역시 처음부터 지적했던 가격 변동성이 너무 높다. 가격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가격 조작의 우려가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카고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했는데 불구하고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승인을 계속 늦추는 걸 시사하고 있는데요. 역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격 조작 문제 이슈가 어떤 형태가 됐건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투자자들이, 저도 만나본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ETF가 상장되면 승인되면 좀 달라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는데, 내년 3월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자전매매 존재 가능성이라는 자전매매 존재 가능성에다 제가 물음표 하나 딱 올려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소 리서치 센터에서 현재 자전매매 판별 접근법이라는 걸 제시했는데요. 자전매매는 어떤 게 자전매매냐를 판별하는 걸 4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는 같은 규모의 거래량 주문이 계속 반복된다. 같은 규모의 거래량 주문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두 번째는 보편적인 활동 시간을 벗어난 거래량 체결.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12시 넘으면 잔다고 생각하는데 새벽 한 3시에 거래가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오더북 규모보다 더 큰 거래를 지속하는 거. 그러니까 거래가 더 갑자기 커지는 경우를 말하겠죠. 네 번째로는 높은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성이 너무 낮다. 계속 많이 팔리고 움직이고 하는데 가격 변동성은 거의 없다. 라는 이 4가지 경우가 자전매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전매매는 투기자와 사전에 합의해서 투기자가끼리 서로 매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속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나는 얼마에 해서 팔 테니까 너가 사가라 해서 계속 거래가 일어나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전매매에서 선량한 투자들이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마 판별법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이 두 번째 이슈로 제가 삼아놓은 이유는요. 첫 번째 상장지수 비트코인 ETF 승인과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전매매 존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ETF 상장지 펀드도 승인해주지 않는 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거래관행에서 개선하지 않으면 현재 시장 자체의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암호화폐 ICO 전면 금지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청구됐다고 합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뉴스를 계속 가지고 이슈를 분석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어서요. 블록체인 업체인데요. 이 다이코라고 업체 이름이 다이코는 아닙니다. 이 기술이 다이코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업체가 정부의 ICO 금지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 다이코 기술을 갖고 하는 데인데요. 이 다이코라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적용하는 업체라고 하는데 업체 이름을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고요. 이 다이코는 스마트 투자자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자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직접 집행하고 회수하는 걸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이 높은 그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최초로 하겠다는 업체가 ICO를 정부에서 전면 금지해 놓으니까 법적 근거 없이 ICO를 전면 금지하는 거는 기본권의 침해다라는 이유로 현재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법치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소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현재 법률 대리인을 선정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작년 9월 ICO 전면 금지시킨 이후에 아직 가이드라인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이런 얘기를 했죠. 아직 정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했고 과세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정부에 대한 어깨의 불만이 이번에 폭발된 걸로 보여서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슈를 좀 해볼 텐데요. 네 번째 이슈는 가짜 백서로 거래소 해킹 시도입니다. 저희가 이슈 분석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북한의 해킹 세력이 계속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짜 백서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유포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총 6개의 국내 기관이 백서에 담긴 이메일을 열어봤다고 합니다. 이거는 보안 전문 기업이 하나 밝혔다고 하는데요. 9월 달에 보안 전문 기업이 이제 추적해서 정황을 파악해 보니까 가짜 백서를 열어본 데가 6개가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래소들이야 백서가 들어왔으니까 그런 이메일이 들어왔으니까 열어봤겠죠. 근데 거기에는 북한이 심어놓은 그런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그런 이메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의 문제가 뭐냐면 공격 없이 잠복을 하기 때문에 언제 피해가 얼마든지 알 수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또 지난 10월에 11월에는 여러분들 많이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단체 톡방이나 투자자 커뮤니티에도 이런 백서를 유포했는데 도대체 몇 분이 확인을 해봤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톡톡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